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3월 9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대 증시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는 0.53%, 그리고 코스닥은 0.58%, 양대 증시가 모두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실상 분봉상으로 개장 직후에는 잠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바로 조금 낙폭으로 이어지면서 바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 흐름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3월 9일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내만여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만기일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된 요인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요인은 2차 전지의 약세. 2차 전지를 포함해가지고 최근 파생된 업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함께 강세를 보였던 뭐 리튬이라거나 뭐 폐배터리도 그렇고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업종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부각을 받던 업종들이 꽤나 눌림이 좀 나오면서 지수, 특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하락을 좀 견인하는 경향이 있었다. 보시면 코스닥이 하락폭이 보다 컸었는데 다시금 만회를 해가지고 마감이 돼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하락폭이 좀 비슷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자, 일단은 세비캠이 나와 있는데 폐배터리 관련주들의 약세도 꼽을 수 있겠죠. 세비캠 6%가량, 뭐 금양 13%, 하이드로 리튬 뭐 15% 등등.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도 약세를 보였는데 이건 2%가량밖에 약세가 안 돼요. 근데 보시면은 이것도 좀 하락분을 말아 올려서 2%인 거지, 장중에 한 11시까지 보면은 저점을 찍을 정도로 계속해서 좀 낙폭이 심해졌었다. 그래서 증시 흐름도 코스닥 분봉 흐름도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죠. 그림을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갔다가 반등이 나오는 흐름 똑같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은 에코프로 형제를 포함한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에코프로가 대표적이겠죠. 이 종목들이 증시의 향방을 계속 좌우하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슈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이죠. 모델 Y에서 주행 중에 이 스티어링 휠이라 그러나요? 운전대가 빠지는 사건이 두 건이 접수가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뭐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된다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이슈는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좀 일관성이라기보다는 하락한 요인에 대해서 비중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오른 게 언제 어떤 이유를 달고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슈보다는 상승에 따른 차익 물량이 계속 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다. 물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물론 안 좋겠지만, 에코프로비엠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이게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진다, 다시 10만원 부근까지 이렇게 온다라고 했을 때, 물론 많은 분들이 여기서 반발 매수를 펼치시겠지만 결국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코스닥 지수의 하락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는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좀 같이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이번 주 금요일 밤 10시 반에 미국의 2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파월 의장이 직접적으로 고용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실업률이라던가 고용 지수들이 좀 어떤 움직임들을 보일지 우리가 흐름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다음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죠. 미국의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2월 달치가 발표가 되는데, 해당 내용들 이제 파월 의장이 직접적으로 물가나 고용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물론 인지하고 있던 내용이었지만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증시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지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그리고 파월 입장에서는 서비스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근데 이 서비스 물가라는 게 고용이랑 결국 연동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미국의 GDP 성장률, 뭐 경제 성장은 내부적인 소비랑 굉장히 큰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연관성을 가져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노동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이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여가지고 균형점을 찾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사실 돈을 쓰지 못하게 하려는 거고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 압박을 주려는 요인인 거잖아요. 우리가 편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시장이 여태까지 풀었던 재정들, 유동성, 돈을 다시 회수해 간다는 입장인 거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고용이 활발하다라는 거는 많은 점포들이 활발하게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분명히 매출이 나올 것 같으니까 확장을 시키건 유지를 하건 하는 걸 거잖아요. 근데 매출이 안 나오면은 고용을 할 수가 없겠죠. 이 고정적인 지출 비용을 줄여야 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순환 구조들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마감 증시는 뭐 이런 내용들까지 좀 언급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